이제 잠시 쉬어가 볼까요? 베테랑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면접장 비하인드 탑5 시작합니다. 첫 인상 3초 만에 망치는 습관적인 제스처. 이런 지원자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죠?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나왔겠지만요. 5위, 팔짱 끼기. 팔짱은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친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죠. 4위, 다리 떨기와 다리 꼬기. 발을 계속 떨거나 다리를 꼬았다 폈다 하면 긴장감이 과도해 보입니다. 면접관은 집중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 꼬기 역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예의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테이블에 가려져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인답니다. 잊지 마세요. 차분한 자세가 면접관에게 신뢰를 줍니다. 계속해서 3위, 습관적인 볼펜 묘기. 면접 시간이 길어지거나 자기 순서를 준비할 때 의외로 이런 지원자가 많은데요. 볼펜을 계속 돌리거나 클릭을 반복하면 불안감이 드러납니다. 면접관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위, 과도하게 흔들어대는 손짓, 발짓은 긴장감을 오히려 커 보이게 합니다. 여기에 동작과 말이 딱딱 맞지 않는다면 마치 로봇이 연기하는 것 같겠죠. 자연스럽고 절제된 동작이 편안하게 보입니다. 과연 1위는 뭘까요? 1위, 바닥 쳐다보기네요. 가장 많은 면접관들이 지적했는데요. 면접관의 눈을 피하고 바닥만 바라보는 행동은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가 됩니다. 당당하게 시선을 유지하셔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어들어가는 답변까지 더한다면 정말 안쓰러울 거예요. 면접 코칭받고 달달 외운 티 팍팍 내는 단골 답변. 5위, 잠시 1분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런 대답은 올해 들어 지원자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면접 진행상 대부분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께 남은 답변 시간이 1분이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이어서 4위, 열정과 책임감으로 팀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로 나오는 답변인데요. 열정, 책임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상적 키워드입니다. 미래의 포부를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직무나 성과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과거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살려 어떤 부문에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요. 3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팀과제에서 팀장을 맡아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지원자는 팀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사실이라 해도 모두 그렇다면 변별력이 없겠죠. 주의할 것은 생각지도 못한 면접관들의 꼬리 질문. 왜 지원자가 팀장을 맡은 거죠? 팀장을 맡겠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이유는? 2위, 저의 유일한 단점은 완벽주의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걱정되기도 하고요. 강점을 약점처럼 보이게 포장할 수 있기도 하고 성실성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일을 꼼꼼히 처리하려다 보니 가끔 우선순위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다거나 과거에 곤란했던 경험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더 큰 성장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너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이유를 대는 것은 답변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았다거나 회사의 조직 개편으로 제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이 좋은데요.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 또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비난하거나 동료들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좋게 보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지원자가 오해하고 있는 면접에 대한 진실. 5위입니다. 면접은 단순히 이력서나 자격증 등 스펙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이런 오해는 면접관이 이력서에 쓴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실제 면접관은 지원자의 태도, 사고방식,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 스펙 확인이 목적이라면 별도 서류 심사로 충분하겠죠. 미리미리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나만의 스토리를 준비하세요. 4위, 어떤 질문이든 정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지원자들은 외우거나 코칭받은 대로만 답하면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면접관은 지원자의 고유한 경험과 개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틀에 박힌 모범 답변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게 하루 종일 들은 상태. 차별화되지 않고 때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명심하세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유연하게 대응하기. 이어서 3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점을 말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의 단점은 완벽주의다. 너무 꼼꼼하다. 이런 포장된 약점만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많은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면접관은 이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솔직함 그리고 자기인식 능력과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짜 약점을 솔직히 밝히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함께 설명해야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벌써 2위네요. 면접관 표정이 어두우면 난 떨어진 거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면접관은 의사전달을 메모하거나 집중 모드로 들어가면 표정이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져 가는 오후에는 말이죠. 이런 경우 면접관은 대부분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관 표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답변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베테랑 면접관들이 뽑은 1위는 토론 면접에서 진행자를 맡으면 점수가 좋을 것이다. 토론 면접에서 진행자를 맡으면 높은 점수도 받을 것 같고 또 리더십 강한 사람으로도 보이겠다 싶어서 서로 진행자를 맡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건 확실한 오해이고 편견입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주제 전문성, 참여와 기여도, 경청 능력, 팀워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진행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진행자의 선정 과정이나 적정성도 함께 보죠. 의외로 진행을 맡은 지원자가 중요 포인트에서 발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발언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스스로 자청했던 진행자의 진행 능력이나 토론 능력이 부족하다면 면접관들은 토론에 자신이 없어 좀 편해보려고 진행자를 맡았구나 하는 오해를 하기 쉽죠. 혹시 진행자로 나섰다면 진행과 발언의 균형을 잘 잡고 중요 논점에 대해선 꼭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세요.